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2주 만에 만나는데 잘 지냈나요? 항상 건강 조심하고 바이러스 예방 수칙도 잘 지키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한국어 중급 제10강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의 제목은 청소를 도와드렸어요입니다. 오늘도 공부할 준비 다 되었나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오늘도 힘차게 공부 시작해 봅시다. 시작! 자, 우리 여기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순서는 대화 순서, 효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두 번째 순서는 어휘 순서. 이번 수업에서도 몇 가지의 단어를 볼 텐데 효도 관련된 단어를 배워볼 거예요. 세 번째 순서는 문법과 표현 시간이에요. 만큼과 들이다를 배우고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번째 순서는 듣기 순서. 효도 경험에 대한 대화를 듣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다섯 번째 순서는 읽기 순서. 효도 일기를 읽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문제 풀기 시간이에요. 이 순서에서는 우리가 배운 거를 모두 복습하고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이렇게 6가지의 순서가 끝나고 우리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시작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순서, 대화 순서예요. 여러분, 지금 이 친구가 뭘 하고 있나요? 네, 맞아요. 청소를 도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효도라고 해요. 부모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집안일을 도와드려요. 선물을 사드려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렇다면 부모님을 도와드리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기쁘고 행복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부모님께 무엇을 하면 부모님이 행복하실지 효도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대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버이날에 마이클, 지수, 우진이는 무엇을 했을까요? 잘 듣고 우리 친구들도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지요? 여러분은 뭘 했어요? 저는 색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어 드렸어요. 동생하고 같이 선물을 사드렸어요. 저는 설거지하고 청소를 도와드렸어요. 부모님이 좋아하셨어요? 네, 아주 기뻐하셨어요. 칭찬도 많이 해주셨어요. 네, 모두 잘했어요. 선물도 좋지만 평소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일 거예요. 자, 우리 글을 읽어보았어요. 여러분은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무엇을 해드리나요? 마이클은 색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어드렸고, 지수는 동생하고 같이 선물을 사드렸고, 우진이는 설거지하고 청소를 도와드렸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비슷하게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고 부모님을 도와드릴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순서, 어휘 순서예요. 이번 어휘 시간에는 효도에 관한 동사, 단어들을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단어, 효도. 부모님을 정성껏 잘 섬기는 일을 효도라고 해요. 효도는 포어로 된 정확한 뜻은 없고 번역을 해보자면 아토지 respeitar e honrar os pais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예문을 보면서 더 쉽게 이해해 볼게요. 그녀는 병든 어머니께 효도를 다했다. 부모님 속 안 썩이는 게 효도이다. 나는 항상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노력한다. 우리 이렇게 효도에 대한 뜻을 알아보고 예문도 읽어보았어요. 이제부터 효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단어를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단어는 부모님을 돕다예요. 효도하는 방법 중 하나죠? 부모님이 하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잘 되도록 옆에서 같이 함께하는 것을 부모님을 돕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는 ajudar os pais라고 할 수 있어요. 예문을 보면서 더 쉽게 이해해 볼게요. 오빠는 방학에 부모님을 도와드렸어요. 나는 며칠 동안 부모님을 도우며 고향에서 지냈다. 소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우유 배달을 하며 부모님을 도왔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의 돕다의 예문을 읽어보았어요. 우리 다음 단어는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 단어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다입니다. 어른이 되고 나중에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면서 효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용돈에 대한 뜻을 배운 적이 있었죠? 용돈은 개인이 특별한 목적을 갖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말해요. 포어로는 그래서 dar mesada aos pai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예문을 볼게요.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선물 대신 용돈을 드렸다. 나는 취직을 한 후부터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다. 나중에 커서 부모님께 용돈 많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세 번째 단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다의 뜻을 배우고 예문도 읽었어요. 우리 다음 단어는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네 번째 단어는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다입니다. 모시다의 뜻은 데리다의 높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아랫사람한테는 데리고 다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윗사람께는 모시고 다니다 라고 합니다. 포어로는 acompanhar os pais 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예문을 볼게요. 부모님을 모시고 여러 관광 명소를 다녔다. 오늘 부모님을 모시고 백화점에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부모님을 모시고 리우데자네이루에 다녀왔다. 이렇게 우리 네 번째 단어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다의 뜻을 배우고 우리 예문도 읽었어요. 다음 단어는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네, 다섯 번째 단어는 부모님과 대화하다예요. 여기서 대화하다의 뜻은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뜻해요. 우리 부모님과 자주 대화하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도 우리 효도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포어로는 conversar com os pais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예문을 볼게요. 저는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저는 저녁 식사 시간에 항상 부모님과 대화를 해요. 오랜만에 식사를 마치고 부모님과 대화를 했어요. 우리 이렇게 다섯 번째 단어 부모님과 대화하다의 예문도 읽었습니다. 우리 다음 단어는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여섯 번째 단어는 부모님께 효도하다입니다. 부모님을 정성껏 잘 섬기면서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효도하다라고 해요. 아까 효도는 포어로 정확한 뜻이 없고 번역을 하자면 아토지 헤스페이탈 이 옹할 오스파이스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효도하다는 프라치칼 효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읽어볼게요. 부모님을 도우는 것이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데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다. 나는 앞으로 부모님께 효도해서 기쁘게 해드릴 것이다. 우리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하다의 예문도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단어 볼까요? 네, 일곱 번째 단어는 부모님을 존경하다예요. 존경하다의 뜻은 그 사람의 모습이나 행동 등을 받들어 공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시하다, 얕보다의 반대말이 되겠어요. 포어로는 respeitar os pais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 이제 예문을 볼게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언니, 동생 모두 부모님을 존경한다. 항상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보면 항상 존경스럽다. 자, 우리 이제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덟 번째 단어는 효자입니다. 효자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아들이에요. 효도를 잘 하는 그런 아들을 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어로는 filho que pratica 효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예문을 볼게요. 그는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로 알려졌다.
그 집 아들은 둘도 없는 효자라고 소문이 났다. 부모를 잘 섬기는 아들을 효자라고 한다. 자, 그럼 우리 효도를 잘하는 딸은 뭐라고 할까요? 네, 효도를 잘하는 딸은 효녀라고 해요. 포어로는 figlia che pratica 효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자면 그녀는 홀로 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효녀이다. 김 씨는 심청이 부럽지 않은 효녀 딸을 두었다. 부모를 잘 섬기는 딸을 효녀라고 한다. 친구들, 여기서 나오는 심청이는 심청전이라는 우리나라의 전래동화 중 하나로 눈이 안 보이시는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몸을 팔아서 인당수의 제물이 되는 그런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심청이에요. 그래서 효녀 심청이라고 많이들 불러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시간 있으면 전래동화 심청전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이렇게 9개의 단어를 다 보았어요.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까지 우리 어휘 순서가 끝났고요. 효도 관련된 단어들을 잘 배웠나요? 그럼 우리 이렇게 어휘 순서는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순서, 문법과 표현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문법을 배울지 한번 봅시다. 오늘은 이 대화에 나오는 문법을 배울 거예요. 선생님이 한번 읽을 테니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은 포르투갈어를 잘하지요? 네, 한국어는요? 한국어도 잘해요. 네, 포르투갈어만큼 한국어도 잘해요.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로 배울 문법은 만큼입니다. 만큼은 어떤 거에 양적으로, 그러니까 꽌치다지를 보면서 비슷한 정도를 나타내거나 한도, 리미치를 나타낼 때 쓰이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문을 보자면 포르투갈어만큼 한국어도 잘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어만큼은 못하지만 한국어도 포르투갈어 하는 만큼 비슷하게 잘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수학을 과학만큼 잘해요의 뜻은 내가 잘하는 것은 과학인데 수학도 과학하는 것만큼 잘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대화 글을 보고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난 언제 이 놀이기구를 탈 수 있어? 형만큼 크면 탈 수 있어. 레베카는 한국어를 잘해요? 네, 유나만큼 한국어를 잘해요. 자, 이런 식으로 대화 속에서 우리가 만큼을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 보았어요. 우리 이제 연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 문제, 만큼을 쓰며 보기와 같이 써보세요. 여기 보기를 볼게요. 마당이 축구장만큼 넓어요. 우리 집 마당이 꽤 넓은데 느낌상 축구장만큼 넓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어요. 이런 식으로 만큼을 쓰면서 우리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사과랑 수박 그림이 있는데 사과가 수박과 비슷하게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와, 사과가 수박만큼 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마이클이 축구를 하는 모습이에요. 여기 나오는 박지성이라는 인물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축구 선수 이름이에요. 만큼을 쓰면서 여기 빈칸에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마이클은 박지성 선수만큼 축구를 잘해요. 우리 세 번째 문제를 볼게요. 줄리아가 토마스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네요. 여기 빈칸에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줄리아는 토마스만큼 자전거를 잘 타고 싶어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문법만큼을 배우고 연습 문제까지 풀어보았어요. 우리 이제 두 번째 문법을 한번 볼까요? 오늘 두 번째 문법도 여기에 대화에 숨어 있어요. 우리 어떤 문법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어른이 여러분에게 창문 좀 열어줘 라고 부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창문을 열어드릴게요. 잘했어요. 또 부모님이 신문 좀 갖다 줄래? 하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네, 갖다 드릴게요.
네,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로 배울 문법은 아어드리다입니다. 아어드리다는 말하는 사람이 윗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을 함을 나타낼 때 쓰이는 문법이에요. 아랫사람에게는 아어주다로 쓰이는데 윗사람에게 쓰일 때는 아어드리다로 쓰여요. 우리 예문을 보면서 이해를 좀 더 쉽게 해볼게요. 창문을 열어드릴게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존대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어른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처음으로 보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아어드리다를 써요. 자, 여기 보면 동사에 아나 오가 있으면 아가 붙어서 아드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찾다는 아가 있죠. 그래서 찾아드리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가 들어간 동사는 어드리다. 그래서 읽다는 읽어드리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다로 끝나는 동사는 해드리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는 이야기해드리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었나요? 우리 그럼 한번 대화글을 보고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화. 마이클, 창문 좀 열어줄래? 네, 아빠, 제가 열어드릴게요. 책을 꺼낼 수가 없네. 제가 꺼내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아어드리다를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 보았어요. 우리 이제 연습해 볼까요? 두 번째 문제. 아어드리다를 쓰며 보기와 같이 써보세요. 여기 보기를 볼게요. 엄마하고 아빠 사진 좀 찍어줄래? 네, 제가 멋있게 찍어드릴게요. 여기서 윗사람,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찍다는 이로 되어 있는 동사니까 드리다가 쓰였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아어드리다를 연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할머니께서 안경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안경이 어디 있지? 못 찾겠네. 제가 찾아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아버지께서 마이클에게 걸레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는 모습이에요. 마이클, 걸레 좀 갖다 줄래? 마이클은 어떻게 답을 하면 될까요? 네, 제가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세 번째 문제는 어머니께서 딸에게 김밥 만드는 것을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에요. 김밥 만드는 것 좀 도와줄래? 이 친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답을 하면 됩니다. 네, 우리 두 번째 문제 아어드리다까지 배우고 연습 문제까지 풀어보았어요. 우리 이렇게 문법과 표현 시간은 마무리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 순서는 듣기 순서입니다. 토마스가 엄마를 도우려고 해요. 잘 듣고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선생님이 듣기 지문을 이제부터 들려줄 거예요. 잘 듣고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까요? 정말? 그러면 식탁 좀 닦아주고 접시도 갖다 줄래? 네, 그건 저도 누나만큼 잘할 수 있어요. 우리 토마스가 효자네. 갑자기 왜 도와줄 생각을 했어? 선생님이 평소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효도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제부터 효도할 거야? 엄마가 기대할게. 네, 매일 도와드릴게요. 네, 잘 들었나요? 우리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듣기 내용에서 몇 가지 잘 모르겠는 단어들이 있었을 텐데 여기 밑에 선생님이 보라색 카드에다가 단어의 포어로 된 뜻을 써 놓았어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 토마스는 엄마를 도우려고 무엇을 했어요? 엄마가 토마스에게 두 가지 부탁을 했어요.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나요? 식탁을 닦고 접시도 갖다 드렸어요. 네, 이 두 가지를 부탁한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들은 내용과 같으면 O표, 틀리면 X표 하세요. 1번, 토마스는 청소를 도와드렸어요. 맞나요? 아니요, 틀렸어요. 청소를 도와달라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한 적은 없어요. 두 번째, 토마스는 누나보다 식탁을 못 닦아요.
이거는 맞나요? 네, 아니요. 틀렸어요. 누나만큼 잘한다고 했지 누나보다 못한다고는 안 했어요. 3번. 토마스는 앞으로 매일 부모님을 도와드릴 거예요. 맞나요? 네, 이건 맞다고 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평소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효도라고 가르쳐 주셔서 앞으로 매일 도와드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세 번째 문제. 토마스는 왜 엄마를 도와드렸어요? 선생님 방금 답을 이야기했는데 뭘까요? 네, 선생님이 평소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네,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듣기 문제 다 풀어보았고요. 우리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5번째 순서는 읽기 순서예요. 우리 글을 잘 읽고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선생님이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2000땡땡년 8월 17일 토요일 맑음 빌리의 일기. 오늘은 엄마 생신이었어요. 나는 형하고 같이 손수건하고 양말을 사드렸어요. 아빠는 퇴근할 때 케이크하고 예쁜 장미꽃을 사오셨어요. 오늘 저녁은 아빠와 우리가 준비했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스파게티와 카레라이스를 만들었어요. 식탁에 케이크와 음식 장미꽃을 놓고 촛불도 켰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저녁 식사 후에 엄마한테 우리가 쓴 편지를 읽어드렸어요. 엄마는 아주 기뻐하셨어요. 내년 생신 때는 더 좋은 선물을 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더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 엄마 생신에 아빠는 무엇을 사오셨어요? 케이크하고 예쁜 장미꽃을 사오셨다고 했어요. 두 번째 문제, 빌리와 형이 한 것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1번 그림은 선물을 사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케이크를 사는 모습이고, 세 번째 그림은 엄마에게 편지를 읽어드리는 모습이고, 네 번째 그림은 엄마한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에요. 이 네 그림 중에 빌리와 형이 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네, 2번이에요. 케이크는 빌리와 형이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산 거라고 했어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부모님 생신에 어떻게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자유롭게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좋아하시는 선물을 사고 편지를 써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 읽기 순서도 끝이 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 문제 풀기 시간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것을 복습하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우리 친구들 잠깐 멈추어서 혼자 풀어보고 나중에 답을 선생님과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네, 여기 답이 나왔어요. 선생님과 답이 비슷한가요? 여기는 상황에 맞게 우리가 문법을 쓰면서 변형해야 해서 답이 선생님과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쓴 답이 맞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다면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질문해도 됩니다. 댓글창은 항상 열려 있어요.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 보기와 같이 써보세요. 여기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버지는 영화를 아주 좋아하세요. 여기서 만큼을 쓰면서 문제를 풀어보았어요. 저도 아버지만큼 영화를 좋아해요. 우리 잠깐 멈추어서 이 세 문제도 만큼을 쓰면서 한번 여러분도 풀어보세요. 지금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네, 여기 답이 나왔어요. 선생님과 답이 비슷한가요? 우리 이젠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세 번째 문제,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여기 보기를 볼게요. 형이 피자를 좋아해요? 네, 저도 형만큼 피자를 좋아해요. 여기도 만큼을 쓰면서 연습을 해봅시다. 우리 친구들이 잠깐 멈추어서 여기 이 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네, 잘 풀어보았나요? 여기 답이 나왔어요.
선생님과 답이 비슷한가요? 여기는 그림을 보면서 답하는 것이니까 그림을 보고 만큼을 잘 쓰면 되는 문제였어요. 우리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문제, 보기와 같이 써보세요. 보기를 봅시다. 사진을 찍어주세요. 이거를 들이다를 쓰면서 답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들이다를 쓰면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잠깐 멈추어서 여기 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네, 어떤가요?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여기 답이 나왔는데 여러분 답이랑 한번 체크해보고 질문이 있으면 댓글에다 남겨주세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섯 번째 문제,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자, 여기 보기를 볼게요. 엄마하고 아빠 사진 좀 찍어줄래? 네, 제가 멋있게 찍어드릴게요. 여기도 들이다를 쓰면서 연습해 봅시다. 이제 친구들이 잠깐 멈추어서 여기 이 세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네, 잘 풀어보았나요? 여기 답이 나왔어요. 선생님과 답이 비슷한가요? 여기도 그림을 보면서 답하는 것이니까 그림을 보고 들이다를 잘 쓰면 되는 문제였어요. 이렇게 우리 마지막 순서인 문제 풀기까지 다 마쳤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한국어 중급 제10강은 끝이 났어요. 오늘 수업도 재미있었나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항상 댓글창을 확인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었다면 넘어가지 말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즐거운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 항상 건강 조심하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